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뉴욕 시장은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급격하게 좀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일단은 연설을 통해서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무역 긴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국채 금리도 올라갔고 증시도 오늘 전체적으로 레벨업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켓워치라든지 밸런스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이 연설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외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설의 주제가 명목 금리의 실질적인 이 하한을 제약하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것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정책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는 이 횟수를 9번 정도로 제한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해석도 좀 한편에서는 있었고요. 또 여기에다가 금리가 이제 제로 수준에 가까운 것이 현재 눈에 띄는 통화 정책의 동호전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낮추면서 거의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도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을 하고 이것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연준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단 오늘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것이 드러났다라는 해외 외신들의 좀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단기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를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외신들의 오늘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 있어서 영국과 영국이 EU 탈퇴를 하면 미국과 또 건설적인 무역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멕시코와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 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것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중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공화당 의원들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미칠 파장,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말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멕시코 대통령도 역시 긍정적으로 미국과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10일 이전에 양국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이 합의 가능성이 거의 80% 정도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 안정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멕시코에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가 다음 주에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공화당이 만약에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 시장에서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또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주말에 일본에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에 미리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과연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쪽의 재무장관이 만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주말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두 재무장관이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일정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구체적인 소식통들에 의해서도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 것이 없다. 뭐 지나가면서 인사는 하겠지만 둘이 따로 만나서 협상을 하는 그런 테이블 자리는 아직은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 때문에 역시 조금 시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10일에 이 워싱턴에서 이 결론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도 자꾸 보복 카드를 꺼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에 보복 관세 시행에 이어서 미국산 콩류 수입을 중단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히토류 미국 수출 제한 그리고 화해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정면 대응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서, 자,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지 일단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시장에선 조금 안도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무역 전쟁의 상황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라는 것이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노무라 홀딩스와 함께 좀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노무라 홀딩스가 올해 1분기까지 1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라서 주문이 우회된 양상을 추적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쪽이 가장 큰 수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 노무라 홀딩스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베트남이 국내 총생산 GDP의 7.9%에 달하는 반사 이익을 얻어서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부각이 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베트남에 이어서 2위가 대만 쪽이었습니다. 대만이 GDP의 2.1%의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대만 모두 중국의 대미 관세보다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대중관세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의 대중관세의 여파로 전자기기의 공급망이 가장 많이 중국으로부터 이탈을 했고 이런 것들이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쪽으로 많이 이전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가구와 여행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우회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항공기, 곡물, 면화 등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이 항목의 공급망은 오히려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쪽으로 많이 이전이 돼서 이런 제3국으로 많이 수혜를 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노무라 홀딩스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둘러싸고 기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전자기기 공급망이 한층 더 와해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쪽으로도 조금은 수혜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앞으로 다른 어떤 나라들이 좀 부각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가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